실제 일기 행정부 때 뭐 시쳇말로 미치광이 그 전략이다라고 불렸었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강력해졌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. 그렇죠. 그 미치광이 전략의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 가운데 하나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의 협상이었어요. 네.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 뭐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마치 전면전이 벌어질 것처럼 굉장히 긴장을 고조시켜서 김정은 위원장을 이제 협상 테이블로 끌어냈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하노이 회담에서 막상 이제 그 당시 이제 협상의 목표가 북한 비핵화였는데 그때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만 들고 나왔었거든요.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. 네네.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고농축 우라늄은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그냥 협상을 이렇게 무산시키면서 빈손으로 돌아가게 했어요. 네. 그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60시간 기차를 타고서 이제 힘겹게 왔는데 빈손으로 가니까 지금 젤렌스키처럼 모욕감을 느낀 거죠. 그러니까 젤렌스키 협상에서 애초에 전쟁 당사자인데 우크라이나를 제외시켰잖아요. 그리고서는 불러놓고서는 넌 카드도 없다, 당신은 카드도 없다 이렇게 하고 군사 지원도 못하게 중단시키고 지금은 정권 교체까지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지금의 그 강도로만 봤을 때는 일기 때보다도 훨씬 세지고 있는 거죠. 네, 뭐 남일 같지 않게 느껴지는데, 자, 우리나라를 향해서도 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라든지 주한미군 재조정 등에 대한 그런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? 예, 상당히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. 예.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 한국을 현금 인출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? 머니머신이라고 하면서. 네. 그 당시 이제 막 10월 달에 이제 한미 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이 돼서 내년에 한 1조 5천억 원 정도 내는 거였는데 그걸 9배까지 해서 한 13조 원까지 물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네. 그리고 봐서 아시겠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적자, 재정 적자 이게 골머리이기 때문에 방위비 다른 나라 방위비를 왜 우리가 내냐? 그건 해당 당사국이 해야 된다. 이런 입장이거든요.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제 증액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. 그다음에 주한미군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제 좀 감소를 한다거나 그리고 지금 결국은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신경을 쓰는 것이 중국 견제거든요.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북한군 방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중국 견제로 그 목적을 좀 역할을 전환시켜서 그 비용은 한국이 물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다고 지금 전문가들은 보고 있죠. 네. 앞서 그 미국 전략 자산이 2차례 정도 한반도에 전개되지 않았습니까? 네, 최근에 그러면 맞죠. 네. 이와 관련한 비용도 우리한테 청구할 수도 있겠네요. 아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실제로 트럼프 일기 때 그때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있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전략자산 비용은 한국이 물어야 된다고 상당히 좀 강경하고 집착을 했었어요. 네. 그때 우리 쪽 대표단이 그럴 수 없다라고 버티니까 협상장을 아예 박차고 나갔었거든요.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 이제 지금 이달 중에 이제 피터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이제 우리나라를 찾을 수 있는데 찾게 되면 당연히 이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전략자산 문제도 자연스럽게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네.